남편 또 동그라미를 해갖고 와라. 그래서 바꿔서 한번 보고 서로를 완전히 단절해서 만나지도 않고 말도 안 하고 그러니까, 그런 기회를 한번 가져봐라. 그래서 희망을 주려고 제가 그렇게 들어가고 해봤는데, 4단계, 5단계까지나 지금 개요 지금 했거든요. 근데 남편이 오지 않는 상태에서 이혼 상담을 어떻게 하는지 그건 제가 잘 몰라가지고 어설프게. 지금 집사님이 몇 과목을 하고 계시죠? 몇 학기에 몇 번째 과목을 하고 1학기, 아직 1학기 중이에요. 하고 좀, 성경연구법 이제 네, 지금 지금 좀 쓴 게 듣기에는, 이해가 안 돼갖고 하고 있고요. 네, 듣기에는 좀 되게 혼란스러워 보이는데, 네, 나중에 성역 상담을 좀 공부하고 성경적 상담을 하시든지, 왜냐하면 너무 이게 수습할 게 많아서 제가 얘기를 들어보니까 너무 수습할 게 많아서 성경적인 걸로 바꾼다는 게 조금 무리가 돼 보여요. 가장 기초적인 것부터 이렇게 차곡차곡차곡 해야 되는데, 예를 들면 스키를 탄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스키를 타요. 스키를 타는데 나름 타요, 나름. 근데 기본이 안 돼 있는 거예요. 스키를 타는 기본. 그래서 타는데 막 위태위태하고 막 넘어질 것 같고 넘어지기도 하고 막 타긴 타는데 근데 이렇게 이렇게 위험해 보이는. 하지만 타기는 타는. 높은 데서도 내려오기는 내려와요. 근데 이제 안정되지는 않는 거죠. 위험해 보이는 그런 상태고. 그래서 차라리 성형 상담을 빨리 배우셔서 2학기 이후부터 뭔가 사례를 다룰 수 있거든요. 1학기 내에서는 실제 사례를 다루기가 어렵고, 그거는 이제 삶 속에서 이렇게 적용해보고, 이렇게 적용해보는 그런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그 사례에 대해서 물어보시는 것에 대해서 답변 드리기가 조금 어려워요. 너무 혼란스러워서. 방향이 지금 전혀 주제도 이 사람을 상담하는 건지 저 사람을 상담하는 건지도 구분이 안 돼 있고 뭐 이제 그 사람을 상담했다가 남편을 상담했다가 그 다음에 그 사람의 상담도 여기를 찍었다가 그 다음에 또 저기를 찍었다가 감정도 다뤘다가 그렇지만 영역과 유형이 또 정리된 건 아니고 그렇다가 실천도 됐다가 이게 다음 단계 이렇게 이게 루트를 따라서 쭉 이렇게 올라가야 되는데 올라갔다 내려갔다 이것도 했다 저것도 했다가 좀 너무 조금 되게 혼란스러워 보여요. 그러면은 이게 된 게 아니거든요. 그건 음, 그냥 조망하는 거, 건드린 거죠. 건드린 거지 이렇게 차곡차곡차곡 올라간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게 다른 문제가 되면은 또 완전히 달라지거든요. 이 문제는 뭐 그렇게 해서 뭐 다루었다라고 하지만 이혼이든 결혼이든 혹은 뭐 재혼이든 근데 다른 문제는 또 다른 문제가 또 펼쳐져요. 그러면은 방식 따로 하면은 그거 처음에는 문제 인식을 하고 그다음에 원인 이해를 하고 방법 적용을 하고 변화 형성을 한다. 그럼 이것도 그 다음 것도 이렇게 딱 올라갈 수 있어요. 그 클라이밍 하는 선수들 보면 기가 막혀요. 새로운 문제가 딱 와도 생각이 딱딱하게 해서 루트를 저렇게 가면 되겠구나 해서 루트를 딱 해서 딱 올라가요. 스포츠 클라이밍 그 경기하는 걸 보면. 근데 매번 이걸 가지고 또 연습하고 또 연습하고 하면은 이게 이제 어디는 된다 이런 개념이 아니라 이렇게 해봤다 저렇게 해봤다 이게 조금 중구난방이라 또 떨어지기도 하고 어느 날 여기까지 했다가 또 갑자기 또 떨어지기도 하고 그러니까 조금 혼란스러워요. 그래서 또 지금 얘기하신 것에 대해서 뭐 정리해 드리기도 쉽지 않고요. 너무 혼란스러워서 주제가 목사님, 너무 저는 1단계 변경돼서 아직 1단계 시간이지만, 그 부부 상담, 저는 부부 상담을 주창해왔기 때문에 계속 이렇게 부부 그 사례가 이게 자꾸 연결이 되고 오거든요. 근데 지금 부부 상담 2단계에 좀 이렇게 미리 좀 들을 수 없나요? 3학기 내용을 미리 들으시려면 청강을 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 예. 그냥 이제 학기 개념으로면은 이제 1학기 맞추고 2학기 그러면은 이제 여기는 과제하고 시험 보고 이런 거거든요. 근데 3학기에 가정 상담
대해서 들어보고 싶다라고 하면은 그냥 학기로 신청하지 말고 여기서 청강을 하시면 돼요. 네. 그러면은 이게 그냥 저렴하게 오히려 청강이 더 저렴해요. 학기가 더 비싸요. 왜냐하면 학기는 과제 체크해야죠. 시험 봐야죠. 그다음에 또 그 편성에 대해서 또 댓글 달아야죠. 그래서 더 관리가 해야 되니까 힘들어요. 근데 청강은 그냥 좀 저렴하게 이런 게 있구나 하고 들어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걸 사용해서 결제를 하시고 요거는 이제 내가 요거 공부했다라는 그런 뜻이거든요. 공부한다. 그러면은 요 과목이 열려요. 그러면 그냥 들어보시는 거예요. 네네. 자, 오늘 지난번 이어서 하고 있어요. 우리가 이제 열 번째 목요일 오후 8시 21일 오전이었는데 날짜가 조금 잘못. 21일 오후 8시 10시가 아니라 오전 10시. 오전 10시 하고 그 다음에 어, 목요일 오후 8시에 다음 수업을 했고 그 다음에 이걸 안 적어. 오늘이 이제 그 오후 이어서 다시 오전으로 돌아와서 이 내용을 같이 우리가 보려고 해요. 지난번 오후 시간에 했던 거 이후로 이제 쭉 이어나가는데, 뭐 오전반의 경우에는, 오전만 진행될 거다라고 생각하시겠지만, 이게 오전에 했던 내용과 오후에 했던 내용이 또 완전히 다르기 때문에 오전의 내용을 이어가고 오후의 내용을 이어가고 이렇게 두 개의 그런 진도로 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는 오전반은 오후반 수업을 들어보시고 그다음에 오후반은 오전반 수업을 들어서 그래서 이렇게 스토리를 이해해 가시면 좋겠어요. 또 그래야만 또 우리가 많이 나갈 수 있지. 이게 오늘도 이제 한 시간만 할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한 시간 동안에 할 수 있는 분량이 제한돼 있어서 오후 수업은 영상으로 들으시고 오전 수업은 또 참여해서 들으시고 그렇게 하는 방식으로 해 보시면 좋겠어요. 자, 오늘 내용을 뭘 할 거냐 하면 계속 이제 각각의 주제를 이해하는 것도 중요하고, 그 다음에 피상담자의 문제 주제, 그 다음에, 그러면 이제 그게 이제 계획을 세워 나가는 거죠. 그 다음에는 방법으로 해석을 이해하는 것을 좀 더 목표로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중독이라는 이 문제에 대해서 문제도 이해하고, 그 다음에 방법도 이해하고, 그리고 그거를 이제 사례 가운데서 우리가 해보면서 그래서 구체적인 사례를 가지고 이런 내용들을 함께 진행해 보려고 해요. 오늘도 똑같이 아까 우리가 본 것처럼 어떤 산이든지 간에 동일한 산으로 생각하고 그 산을 어떻게 올라갈 수 있을까를 생각을 해 보려고 해요. 그리고 그럴 때 어떤 뭐 매번 뭐 쉬운 그런 단계는 아니죠. 그렇지만 다 동일하니까 산은 결국 올라가는데 어떤 산이든 요 네 가지 단계를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처음에는 산 초입과 그다음에 중간부, 그다음에 막바지와 그다음에 이제 고지가 보이는 목표 정상이 보이는 이 나머지 네 번째 이런 단계를 뭐 이런 산이든 또 다른 산이든 또 다른 산이든 계속 이어지는 산에서 항상 동일한 그런 상태가 있어요. 이게 다 체력으로 여기서는 의욕적으로 간다 하더라도 여기서는 힘들게 되고 또 여기서는 포기도 되지만 그러나 왜냐하면 이제 올라가니까 다 소진될 수 있는. 하지만 조금만 지나면은 이 목표가 있기 때문에
이러한 그 차이를 생각하면서 진행을 한다면 어떤 사례든지 다 해결해 나갈 수가 있고, 그리고 그렇게 하다 보면은 요령이 생겨서 이런 문제든 아니면 저런 문제든 각각 다양하게 해결을 해 볼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다룰 사례는 1-5, 자녀에 대한 그런 문제예요. 요걸 가지고 첫 번째는 뭘 할 거냐면 이 문제를 다루는 과정으로 해서 이 문제를 다룰 때 필요한 몇 가지 요령들을 내가 함께 볼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로 다루게 되는 게 어떤 상담 계획을 가지고 이걸 이제 진행할 것인가 하는 문제. 어떤 루트를 찾을 것인가. 어떤 방식으로 가야 목표까지 도달할 수 있을까라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하려고 하는 거는 각각을 해 나가려고 하는데 방법이 있어요. 그래서 유형의 방법이 있고 그 문제를 세부적으로 이해할 때 어떻게 이해할 수 있을까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해하는 틀. 이게 이제 예를 들면 이런 주제들이 있는데 순위의 문제다, 개인의 문제다, 순위의 문제다, 미움이다, 유익이다. 요거를 단어로만 돼 있어서 요거는 이제 진행하는 과정이고 그게 설명을 하자면 순위 문제는 뭐냐, 미움이란 뭐냐, 유익이란 뭐냐, 계획, 사람, 충성, 훈련. 요거를 요 도형으로 설명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걸 차트로 생각하면 그러면 이제 점차 실체에 가까워지는 만나는 그런 피상담자의 문제의 그 모습, 문제의 모습을 가능한 객관적으로 그려보는 거죠. 그래서 이해를 해서 이렇게 진행을 해 나갈 거고 그 다음에 이거는 더 나아가서 이제 방법으로 어떤 방법을 쓸 거냐라고 할 때 우리가 사용하는 방법들이 있어요. 적용적 해석, 관점적, 도덕적, 각본적, 분석적, 통찰적. 이건 다 2학기에 나오는데 2학기에 이런 해석을 해줘서 이제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깨닫게 하는 거죠. 깨닫게 해가지고 그 다음 단계로 함께 나아갈 수 있도록 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예수님이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에게 해주신 내용이 있어요. 말을 해줬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변화되었어요. 그 말하는 그 방식, 어떻게 말하는가, 뭘 말하는가, 그런 것들이 그들의 마음을 확 열리게 해서 인자가 자기 영광에 들어가야 될 것이 아니냐 해서 이제 그 주어진 세부적인 내용만 보는 게 아니라 이게 인자의 영광과 관련돼 있구나 더 넓게 그렇게 보게 되면 그러면 눈이 열리게 되고 그러한 설명이 이제 방향을 바꾸는데 이러한 해석은 다 어디서 오냐 하면은 이제 우리가 배웠던 사례 해석과 악순환이 뭐고 선순환이 뭐냐, 진입구가 뭐냐, 방향성이 뭐냐, 그 다음에 기본 원리, 이제 사람이 형상으로 태어났다는 게 뭐, 죄가 뭐, 고통이 뭐고, 또 우리 이제 기본 원리가 있거든요. 이제 마지막에 변화까지 해서 8개의 원리가 있는데 그 원리 속에 이런 해석의 내용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이렇게 적용을 해야 합니다. 연결을 시켜야 합니다. 이런 식으로. 그러면은 각각의 해석이 풍성해지는 그냥 임의로 설명하는 게 아니라 그다음에 상담 과정은 이건 역동성에 나오는 거죠. 문제인식, 원인이해, 방법 적용, 변화 형성 해서 이런 요소들을 또 여기에다가 또 적용해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걸 이렇게 하면은 여기 관점적이 되겠고 이렇게 하면 적용적이 되겠고 다 이런 요소들을 하면은 이 해석이 성경적인 것이 되는 거죠. 안 그러고 이 해석을 나름 해버린다면 형식은 맞을 수 있는데 이거를 예를 들면 세상으로부터 가져온다고 생각해 보세요. 좀 약간의 좀 속임수는 좀 필요해. 사람들도 뭐 이런 식으로 다 속이잖아. 그러니까 나도 이럴 때는 하얀 거짓말이 필요해.
사람들도 뭐 이렇게 하니까. 이렇게 해가지고 적용적으로 해버리면 똑같이 적용적은 됐는데, 이 가져온 그 근거가 전부 다 세속적이 되고, 그 다음에 세상에 있는 그런 가르침이 되고, 그리고 또 어떤 면에서는 그게 뭐 무속적일 수도 있고, 아니면은 그게 뭐 사람들의 욕심에 관한 것일 수도 있고, 심리학의 이론들을 이런 식으로 가져올 수도 있고, 그리고 자기 임의로 가지고 있는 어떤 전통적이거나, 유교적이거나, 불교적이거나, 이걸 또 업보다 뭐 이런 걸로 설명하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통찰적 해석을 하는데 이거를 이건 좀 불교적이기는 한데 이걸 업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뭐가 통찰은 있지만 그 통찰의 내용이 결국은 불교로 가게 하고 유교로 가게 하고 전통으로 가게 하고 심리학으로 가게 하고 욕심으로 가게 하고 끌어왔으니까 여기서 끌어오니까 결국은 일로 가는 거예요. 세상으로 가게 하고 세속으로 가게 하고 그러면은 이런 해석을 해서 이렇게 되겠죠. 그러니까 이걸 불신자한테 가르칠 수가 없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기가 막히게 설명이 돼요. 해석이 돼요. 또 설득이 돼요. 이런 원리가 있다. 이런 예화가 있다. 이런 방법을 해봐라. 이렇게 했다. 얼마나 기가 막혀요. 근데 그 내용이 전부 세속적이에요. 그러니까 암논이 요나답이라는 친구가 있는데 암논이 자기 동생인 다말을 연애했는데 이 다말을 너무 사랑하고 근데 누이 동생이란 말이에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 요나단이 방법을 주는데 그 방법이 기가 막힌 거예요. 겁탈을 해라. 이런 방법을 주는 거예요. 용기를 주고. 그러니까 암논이 이제 누이 동생을 겁탈을 하고 그 다음에 압살롬이 이제 암논을 죽이고 그리고 그 다음에 다윗이 압살롬을 귀양 보내고 다음에 다시 압살롬이 와서 또 다윗을 죽이려고 하고 그러다가 또 다윗의 부하가 압살롬을 죽이고 다 죽었어요. 요나단 때문에 시작된 거예요. 요나단이 해준 그 제안이 그러니까 차라리 상담을 하지 않는 게 좋은 거예요. 나쁘게 할 거면. 그렇게 해서 더 망하는 거고. 근데 이제 그냥 내버려 뒀으면 암논이 끌다가 그냥 끝날 거를 요나단이 그렇게 사악한 지혜를 줘서 겁탈할 수 있도록. 그럼 어떻게 겁탈을 할 거냐? 네가 병들었다고 해라. 그리고 와서 혼자만 오게 해라. 얼마나 그 교묘하고 그리고 간악하게 방법을 제시해 주는지 변호사들이 조폭을 변호하려고 하면 기가 막히게 변호를 해요. 변호사들이 살인자를 변호하려면 기가 막히게 변호를 해요. 왜냐하면 그들은 돈을 받았으니까. 그래서 살인자를 무죄를 만들고, 조폭을 무죄를 만들고, 모든 죄인들을 다 무죄로 다 만들어. 그리고 피해자는 바보를 만들어. 그런 변호사들이 있어요. 물론 의를 위해서, 억울함을 위해서 하는 변호사도 있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보면, 어, 어디서 이런 걸 가져올 것이냐가 중요해요. 그래서 성경적인 것에서부터 가져오면 그런 해석이 되는, 그다음에 세상으로부터 가져오면 그러면은 세상적인 게 되는, 어쩔 수가 없어요. 이거는 이렇게 체계화돼 있긴 하지만 이런 체계에 무엇을 담는가 하는 거는 다 여기서부터 가져와서 어떻게 사랑할 것인가,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 또 어떻게 직면할 것인가, 어떻게 행동할 것인가, 어떻게 더 생각을 확장할 것인가, 어떻게 통찰할 것인가 이런 내용들을 이 속에 담아낼 때 그때 그 해석이 올바른 것이 되고 이제 그럴 때 이제 성경적인 상담을 하는 거죠.
이렇게 해버리면 그건 그냥 심리 상담하는. 그래서 이제 이러한 방식들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을 해볼 거예요. 그리고 이러한 주제에 대해서도 다뤄볼 거고 또 이러한 계획에 대해서도 우리가 나눠볼 거고 다만 뭐 여러 가지 네, 문제 주제들이 있어서 그 중에 우리가 하려고 하는 것이 중독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중독에 관한 얘기를 하는데 중독이 뭐 여러 가지 중독의 부분들이 있죠. 예를 들면 게임 중독 우리가 이제 다루려고 하는 게 게임 중독만 있는 게 아니라 도박 중독도 있고 성 중독도 인터넷 중독, 알코올 중독도 있고 그다음에 기타 이상한 중독들, 다양한 중독. 그래서 그냥 중독 기타 이렇게 이런 중독들을 우리가 연결해서 다루려고 하는데 이런 것들의 여러 가지 중요한 핵심들은 전부 다 어떻게 하면 문제를 인식할 것인가, 그 다음에 어떻게 하면 원인을 이해할 것인가, 어떻게 하면 방법을 적용할 것인가, 어떻게 하면 변화를 형성할 것인가. 그래야 실패를 해도 남는 게 있어요. 상담이 목표에 가지 않아도 했던 내용들이 문제 인식은 이렇게 하는구나. 이게 이해가 되는. 다 끝까지 올라가진 않아. 그 다음에 또 원인 이해도 그 다음에 이런 게 원인이 될 수 있구나. 방법 적용도 이런 게 원인이 될 수가 변해서 이런 게 원인이 될 수 있구나. 그래야 이제 이렇게 실력이 늘어요. 안 그러고 이렇게 복잡하게 해서 이게 정리가 안 되면 상담을 많이 하는데 이게 이 상담이 이제 체계화돼 있지 않은 거예요. 그리고 했다는 게 별로 의미가 없는 거예요. 이렇게 발전이 돼야 되는데 정리가 안 되면 발전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금 아쉬움이 있는 거죠. 이런 의미로 제가 이렇게 해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부터 이 주제에 대해서 함께 해보려고 하는데요. 아이에 관한 문제예요. 우리 아이는 이것저것 많은 게임을 합니다. 하나에 매이는 것 같지는 않은데 이거 했다 저거 했다 게임의 종류가 무척 다양합니다. 그래서 하나를 그만두게 하면 금방 그만두기는 하는데 꼭 다른 게임으로 옮겨서 그 게임을 계속합니다. 하지 말라고 하면 안 하니까 게임 중독인 것 같지는 않은데 잠깐 잠시 감시가 소홀하면 다른 게임을 하면서 게임 자체는 계속하니까 게임 중독인 것 같고 지금 이게 게임 중독이냐 아니냐에 대한 관심사인 것 같지만 이거는 게임 중독이죠. TV 중독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TV 중독이 한 채널만 보면은 TV 중독이고 여러 채널 보면 TV 중독이 아닌가요? 아니죠. 채널 옮겨가면서 계속 TV를 보는 거예요. 드라마 하나만 보면 드라마 중독이 아니고 드라마 두 개, 세 개, 다섯 개 보면 하나만 봐야 드라마 중독이고 두 개, 세 개 보면 드라마 중독이 아닌 게 아닌 거죠. 인터넷도 중독이 SNS 하나만 하면 인터넷 중독이고 SNS 두, 세 개, 네 개, 다섯 개, 여섯 개, 일곱 개, 여덟 개, 아홉 개, 열 개 이거 하면 인터넷 중독이 안 한 게 아니잖아요. 술도 종류 하나만 먹으면 술 중독이고 술 먹었다, 막걸리 먹었다, 소주 먹었다, 맥주 먹었다, 양주 먹었다 하면 중독이 아닌 게 아니잖아요. 다 알코올이잖아요. 다 게임이잖아요. 다 쾌락을 자극하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고 생각하는 이런 이해를 그게 중독이라고 생각하는 것으로 이해를 시킬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이제 기술이 필요한 거예요. 이런 순수하게 이제 그만두기는 하니까 이게 게임이 아니구나. 이런 오해에서 이게 사실은 게임 중독이구나. 다른 걸 못하는구나. 게임 중독을 하느라. 아이가 게임 때문에 그림도 안 그려요. 책도 안 읽어요. 놀지도 않아요. 계속 게임만 하고 요거 감시가 소홀하면 계속 감시해야 되고 내버려 두면 안 되고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고 막 이 위에는 생각을 하지 않는 그 발달 단계를 거친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얼마나 안타까워요.
상황이 되겠어요. 이런 식이 돼버리면 우리가 이제 상담에서도 나타나지만 문제가 그 다음 문제가 나타나기 마련이에요. 왜 게임 중독을 그렇게 어린 시절에 막으려고 하는가 하면 이런 어린 시절에 이 아이가 몇 살인지 정확하게는 잘 나타나진 않은데 우리 아이가 초등학생일지 아니면은 영유아일지 영유아라고 한번 해보죠. 초등학생이 이런 식으로 감시를 한다. 이게 조금 상상이 안 되기 때문에 영유아에서는 뭐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서 영유아의 개인의 활동에 뭐 유아성 문제라든지 게임 문제라든지 이런 거에 이렇게 사로잡히게 되면 그럼 이제 이 아이가 그 다음 단계로 어떤 문제로 확장이 되냐면 그 다음에 이제 초등학교 올라가면 그럼 이제 다른 문제로 더 커져가게 돼요. 이런 식으로 혹은 이런 식으로 아니면은 이제 초등학생이 돼서 이런 문제나 아니면은 더 다른 문제로. 그러면 각각의 유형도 또 달라지죠. 처음에는 순위의 문제로 시작했다 하더라도 그 다음에 이 순위의 문제가 다른 사람과 합의가 안 되는 혹은 또 다른 더 큰 선악에 더 큰 조직에 혹은 또 관계에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외톨이로 심층적인 문제로 환상에 빠지고 그러면 그게 언제까지 이어지냐 하면은 청년 시기에도 여전히 이게 그대로 올라간다는 게 정말 안타까운데 청년 시기에도 게임의 양상과 동일하게 이런 문제들을 계속 진행해 나가요. 그러니까 게임을 안 하게 하는 해서 그래서 뭐 이 게임을 안 하게 하고 저 게임을 하게 한다. 이런 게 무의미함. 게임은 완전히 그만두게 해야 되고 다른 분야에 관심을 갖게 해야 돼요. 그리고 나면 이제 나중에 게임의 의미가 이제 그냥 새로워지는 그 게임에 목숨을 걸지 않는 그런 거죠. 지금 뭐 오징어 게임이라고 유명하잖아요. 이제 많이 또 이제 회자가 되고 있는데 이제 오징어 게임이라는 게 예전에 이제 바닥에 그려놓고 저도 이제 학교에서 점심시간에 학생들하고 친구들하고 함께 그 게임을 같이 하고 그랬는데 그 게임을 위해서 사는 게 아니고 그 게임은 이렇게 같이 우리 반 애들과의 친목과 그 다음에 또 활동과 그 다음에 하다 보면 그게 이제 친밀해지고 또 뭐 같이 어디도 돌아다니게 되고 그 게임을 통해서 친해져서 그게 이제 다음 단계로 가는 거지. 그 게임에 목숨을 걸고 그 게임에 이게 몰입이 돼서 그래서 그것 때문에 막 싸우고 다투고 그 다음에 폭력적이 되고 이제 그러면은 이게 순수했던 게임이 이게 변질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이해가 돼서 이것이 본래의 목적과 본래의 의미로 이렇게 형성될 수 있도록. 그러면은 이제 나올 수 있는, 거예요. 그게 나오는 거죠. 본래의 목적을 찾게 되는 게. 그러지 않고 그것 때문에 계속 패싸움하고 폭력적이 되고 매일매일 학교를 가는 게 그걸 하기 위해서 싸움은 아니더라도 매일 이기는 거, 친구 넘어뜨리는 거, 내가 오늘 세 명을 죽였어. 어떻게 세 명을 죽였냐가 하나는 발 걸어 넘어뜨려서 죽이고 하나는 금 밟아서 죽이고 하나는 당겨서 죽였어. 그래서 매일 예? 매일 학교 가서 애들 죽이는 게 아주 재미있게 되고 예? 그렇게 되면 그러면 이제 본질이 흔들리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런 부분에서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하면 극복해 나가게 할 수 있을까? 이런 것들이 우리들의 관심사가 되겠어요. 자, 그러면은 여기에 대해서 어, 자, 계획을 세워본다면 어떻게 계획을 세워볼 수 있을까요? 뭐 준비하신 분 계세요? 우리가 이게 광고가 돼 있었나요? 과제가 돼 있었나요? 1-5에 대한 준비하신 분 계세요? 발표해 주실 수 있는?
목사님, 네, 한 가지 질문할게요. 네네, 지금 과제를 진행시키기 전에 네, 잠깐 고민 들었던 게, 네, 이 상담을 지금 올린 주체가 엄마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그 상담을 올린 그 주체자의 입장에서 이 영역, 유형, 감정 욕구를 봐야 되는지, 네. 지금 게임 중독에 빠져 있는 그 아이의 관점으로 이것을 봐야 되는지 잠깐 조금 혼동이 되더라고요. 네네네. 좋은 말씀이고, 이거는 당연히 어머니를 중심으로 하는 거죠. 부모 기준이에요. 아이 기준이 아니라 네. 부모 기준이에요. 왜냐하면 부모가 이거를 감시로, 예를 들면 그만두게만 하죠. 게임을 어떤 식으로 대하냐면 그만두게 하는 걸로만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감시를 하는 거예요. 게임을 하는가 안 하는가만 생각하는 거예요. 너 게임 했어? 안 했어? 이게 문제인 거죠. 게임을 대하는 이제 이 부모의 이해. 이거는 네, 네. 그리고 또 하지 말라면 안 하니까. 그 다음에 다른 게임을 하니까 거기에 대해서 또 이제 생각이 바뀌게 되고 있어요. 게임 중독 분야인데 게임 중독이 자기가 아니라 가족인 거예요. 다른 것도 다 마찬가지예요. 성 중독이 남편일 수도 있고, 인터넷 중독이 우리 딸이 인터넷 중독이에요. 우리 아들이 인터넷 중독이에요. 도박도 우리 남편이, 우리 아내가, 알코올이 우리 아내가, 우리 남편이, 우리 아들이, 우리 딸이. 그래서 다 이게 자기 문제일 수도 있고, 가족의 문제, 다른 사람의 문제일 수 있는데, 그 문제는 항상 그걸 괴로워하는 그 사람의 문제로 상담을 해야 되겠어요. 가족의 네네. 이런 문제죠. 그러니까 다른 것도 다 마찬가지예요. 전부 다 우리가 했던 모든 주제가 어떤 주제든지 이건 본인만 해당됩니다가 아니고 자녀 문제, 그 자녀에 대한 내 문제죠. 그 다음에 뭐 왕따 문제, 내가 왕따가 아니라 우리 아이가 왕따인데 이걸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그런 다 내 문제나 아니면 다른 사람의 문제, 우리 친구 문제. 그러면 그 친구가 직접 상담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뭘 어떻게 해줄 수는 없어요. 이 사람이 뭔가 영향력을 가질 수 있는, 부모가 영향력을 네. 가질 수 있는. 그래서 그럴 때는 이제 말하자면 골프를 친다고 생각해 보세요. 골프공은 일단은 스스로 움직이진 않는 골프공은 이제 골퍼가 골프공을 움직이는 거죠. 어떻게 치느냐가 문제죠. 어떻게 쳐야 골프공을 움직일까? 그러면은 이제 부모가 어떻게 하면 이 자녀를 이렇게 좋은 방향으로 바꿀 수 있을까? 이렇게 하는 이런 내용들이 일반적인 거예요. 이제 기본적인 그런 그 삶의 원리인 거죠. 예를 들어서 개는 훌륭하다. 개를 상담하겠어요? 개를 어떻게 상담을 해? 개를 훈련소에 데리고 가면 상담할 수 있겠죠. 개를 훈련시키니까. 근데 개를 보호하고 있는 보호자와 살고 있는데 개를 이제 좀 더 뭐 생활 방식을, 양육 방식을, 그 다음에 또 나타내는 모습의 그런 어떤 상승을 원해서 이제 그 전문가를 불러다 놓고 같이 얘기를 할 때 항상 보호자와 얘기하는 걸 볼 수 있잖아. 개랑 하는 게 아니라. 개를 훈련시키는 어떤 그런 훈련소로 움직이는 게 아닌 그런 것처럼 주체는 이 아이의 어머니처럼 보여요. 그래서 어머니, 아버지일 수도 있죠. 아버지, 부모, 우리 아이의 문제로 고민하는 이 부모가 상담의 대상이 되겠어요. 자, 그러면 그런 대상에 대해서 생각을 해볼 수 있겠고, 그럼 이해가 되시죠? 네. 자, 그러면은 주제를 좀 정해 볼 수 있을까요? 뭐 준비하신 분 계시면 발표하시고 없으면 함께 해볼까요? 없으면 네, 말씀하세요. 목사님이 그 1-5 해석하고 차례의 주제를 찾으라고 그래갖고요. 네네. 그래서 저는 가정 영역의 합의 유형, 그다음에 감정은 미움,
욕구는 유익이나 지배이지 않을까. 네, 그리고 해석은 적용적 해석이나 도덕적 해석을 좀 사용하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했거든요. 네. 한 번만 더 다시 한번 정리해 보죠. 처음에 주제는 뭐라고 시작하셨어요? 가정. 가정 문제로 시작하시고, 그 네. 다음에는요? 그 다음에 합의. 합의의 문제로. 예. 네. 그 다음에는요? 그 다음에 미움. 아이가 게임하는 걸 이렇게 이제 싫어하는 그 미움. 네. 그 다음에 유익. 네. 그 다음에는요? 그 다음에 이제 해석에서는 그 적용적 해석이나 그 다음에 도덕적 해석을 사용해서 이 엄마를 보고 이해시키겠다. 네. 적용적 예, 해석이라고 할 때는 예, 뭐 대충 어떻게 얘기를 하는 게 그 좋을까요? 내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 하는 그 성경의 말씀이 있는데, 네. 이 엄마는 그 아이를 감시하는 감시자로서의 그 본인의 그, 말해서 엄마의 역할을 조금 잘못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를 좀, 이 엄마가 아이를 교육하는 입장에서 아이를 교육해야 되는데, 그거에서 벗어나 있어서 아이한테 그 문제를 좀 인식시키도록 하는 거. 그다음에 예화에서는 그 어거스틴의 어머니 모니카는 오랜 기간 평생을 그 아들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인내했잖아요. 그래서 네. 그 예를 썼고요. 방법에서는 그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여서 이렇게 엄마로서 인내하면서 아들을 기다려줄 수 있는 그런 거. 그다음에 사례에서는 지금 못 찾았어요. 사례는. 네. 좋습니다. 그다음에 도덕적 해석에서는 네. 도덕적 해석에서는 지금 엄마는 그 악에 동참해 있거든요. 네. 아까 말했듯이 그 아들을 감시하는. 그 아들도 지금 말하자면 학생으로서의 그 자기 이치보다는 악에 같이 동참했어요. 이제 엄마가 이제 피상담자니까 엄마가 여기에서 그 중립으로 아이 스스로 이게 엄마의 역할을 잘 감당해서 아이의 감시자가 아니라 엄마로서 아이를 사랑하고 교육하는 그거를 잘 깨닫고 아이 스스로 이 문제를 그 인식해서 이렇게 나올 수 있도록 엄마가 먼저 중립으로 나오고 그 다음에 더 할 수 있는 일이 있다면 엄마가 아이를 위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고 그 다음에 본인이 할 수 있는 것을 통해서 좀 아이를 기다려주고 아이가 스스로 하는 것을 좀 기다려주고 인내하는 그런 쪽으로. 네, 좋습니다. 그러면은, 대충 전체적으로 요거를 어떻게 볼 것인가에 대한, 계획을 좀 세워볼 수 있었고요. 그래서 상담을 만약에 이제 이걸로 진행을 한다고 한다면, 첫 번째 회기에서는, 이제 계획을 세워볼 때, 아까 우리가 봤던 것을 좀 참고해서 계획을 세워보면은, 대충, 이런 식으로, 요게 이제 맞고 틀리고는 이제 둘째 문제고, 어떤 형식을 갖는가라는 것에 대해서만 얘기를 드릴게요. 그래서 이런 부분으로 이렇게 가서 이제 선순환으로 들어갈 수 있게 하면 좋겠다라고 한다면은, 그러면은 이제 첫 번째 회기에서 할 수 있는 거는 뭐 1단계 주제를 다루고, 두 번째 회기에서는 2단계 주제를 다루고, 아니면은 좀 더 시간을 빠르게 한다면은 일단 1회기에 두 개의 주제를 다루고 그 다음에 2회기에서 3, 4단계의 주제를 다뤄서 진행한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그 다음에 해석을 처음에는 이게 아까 얘기를 했던 그 해석을 뭐 항상 쓸 수는 없기 때문에 적용적 해석을 먼저 하고 도덕적 해석을 나중에 해야 되겠다. 아니면 한 번에 두 개를 다 할 수는 없으니까 처음에는 적용적 해석을 하고 두 번째는
도덕적 해석을 하면서 이런 부분에서 어떤 방향으로 가는 것을 좋게 해야 되겠다. 이렇게 계획을 해 볼 수가 있겠어요. 그러면은 이제 과제도 그러한 것들을 이렇게 주면서 적용 과제 또 스스로 한번 찾아볼 수 있게 한다든지 도덕적 해석으로 선이 뭔지를 한번 생각해 본다든지 뭐 맞춰서 해볼 수도 있거든요. 과제도 적용적인 과제와 도덕적인 과제로 그러면은 이렇게 이제 상담을 진행을 하면은 이게 되는지 안 되는지 볼 수 있겠다. 생각해 볼 수 있겠고 그러면은 이게 잘 되면은 가정의 문제를 합의를 해서 자녀와 그래서 싫어하는 거. 왜 그렇게 싫어할까? 뭘 싫어하나? 뭘 싫어한다고 생각하세요? 아이가 게임하는 게 혹시나 중독으로 갈까 봐 굉장히 염려해요. 그래서 게임 하는 걸 싫어하는 거군요. 부모님이 아이가 게임 하는 걸 싫어하는. 예, 예. 그 싫어하면 안 되는 거네요. 싫어하면 안 되는 건가요? 그러니까 뭔가 부정적인 게 이제 찾아야 하는 감정이거든요. 어머니의 두려움이 있을까요? 아이가 중독에 빠져서 자기 앞길을 못 해나갈까 봐 하는 면은요? 두려움? 그런 부분에서 이제 완전히 조금 혼란에 빠지신 것 같아요. 게임 문제인데 이 게임을 합의의 문제로 보고 나니까 이거는 합의를 해야 되는 문제인데 아이와 그러면은 게임을 하는 아이를 받아줘야 되는데 내가 그걸 못 받아주겠다. 그걸 눈뜨고 못 보겠다. 그게 너무 싫다. 이런 얘기가 돼버리고 그러면은 결국 방향성이 뭐가 되냐면은 게임 해주는 아이를 참아주자. 인내해주자. 그래서 게임을 할 수 있도록 허락해주자. 그럼 이런 해서 마지막에 이어지는 내용은 그 게임을 잘 할 수 있도록 그리고 부드럽게 그다음에 당장 뺏지 않고 뭐 이런 방향으로 가게 되는데 그게 이게 생각하는 어떤 상담 방향이 맞으세요? 아니요, 아니요. 그러니까 엄마가 그 아이 당시자로서 이게 지금 있잖아요. 네. 근데 이제 엄마가 양육자로서 아이가 이 문제를 인식하도록 이 게임을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이거를 이제 설명하고 설득하고 또 아이가 거기에서 스스로 인식하고 나올 때까지 엄마가 계속 교육을 하면서 조금 기다려주고 인내한다. 이제 이런 말. 그런 이게 부분은 인내하는 것은 아이가 게임을 하는 거를 인내해 주는 게 아니라 아이가 게임에서 다른 쪽으로 관심을 갖는 그 시간을 조금 기다려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그걸 쓸 수 있을 때가 있고, 그걸 쓰면은 조금 얘기가 이상해지는 때가 있고, 그래요. 예를 들면 이 문제를 이게 합의의 문제로 이 문제를 볼 건지, 아니면은 이 문제를 합의의 문제로 볼 건지, 아니면은 이 문제를 선악의 문제로 볼 건지. 그래서 안 되는 게, 내가 선하다는 걸 생각을 못 했구나. 이 아이에게 게임이 나쁘다는 것만 해서 나쁜 거, 이런 것만 다뤘지, 반대로 이 아이에게 선한 게 뭔지를 생각 못 했구나. 이런 식으로 접근을 해야 될지, 아니면은 이 아이에게 단지 게임을 하라, 하지 말아라, 기다려주고, 이런 부분으로 할지, 아니면은 그 이야기를 이 순위 문제로 해서 이 순위 문제로 해서 지금 애가 게임을 시간을 너무 많이 쓰고 있고 그리고 이제 필요한 건 못하고 있고 또 다른 사람에 대한 거는 하나님 해야 되는 걸 못하고 있는데 게임에만 좀 많이 빠져 있어서 이게 문제다라고 할지 요게 보기에 따라서 이게 얘기가 완전히 다른 거예요. 다른 것들도 볼 수 있지만 그건 좀 너무 크니까. 그래서 요거를
순위 문제로 해야 될지, 아니면은 합의 문제로 해야 될지, 아니면은 선악 문제로 해야 될지, 이런 것들을 잘 이해해야 부모가 자녀 문제를 선악 문제로 볼 거냐, 합의 문제로 볼 거냐, 순위 문제로 볼 거냐 해서 이 상태가 아주 명료하게, 이 사람의 문제가 아주 정확하게 이제 파악이 되는, 이해가 되는. 그래서 이거를 결정하는 게 중요한데, 그런 면이 있어요. 이런 차이는 이해가 되세요? 지금 드린 말씀이 이해가 되세요? 예. 그래서 사실은 세 가지 부분에서 고민을 했어요. 그렇지만 이제 엄마 입장에서 볼 때, 아이랑 합의를 해야 되지 않을까. 이래서 합의 문제를 유형을 했거든요. 다른 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다른 분 또 하고 싶으신 말 있으시면 얘기해 보세요. 이 문제를 순위 문제로 봐야 될까, 합의 문제로 봐야 될까, 선악 문제로 봐야 될까? 네, 설명해주신 거 들어보고 나니까 선악으로 다루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왜요? 어, 이제 그냥, 계속 말을 하긴 하는데, 아들한테. 근데 이제 그 말을 계속 한다 한들 아들은 항상 들은 말이고, 더 이상 뭐, 거기에 대해서 다른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를 해주지를 잘 못한 거 아닐까. 그러니까 그냥 거기서 빼내려고 하는데, 그냥 계속 그 얘기가 그 얘기고, 또 아들은 여전히 이제 뭐, 이렇게 방향성이 없다 보니까, 그냥, 게임하지 말아라. 이게 끝이고, 어떤 이제 나아가야 할 방향이 없는 것 같아서, 그런 걸 엄마가 좀 얘기를 해주면 좋지 않을까? 선으로 같이 끌고 가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제 사회에서도 합의가 되고 안 되고가 문제가 되면 합의인데, 여기서는 합의가 잘 돼요. 금방 그만두거든요. 그래서 합의는 너무 잘 돼요. 합의가 안 돼서 얘가 하라는데 안 하는 애가 아닌 거예요. 하는데 너무 잘하는데 그때뿐이라는 거예요. 그때뿐. 그러니까 아무리 합의가 엄청 잘 되고 있는데 이걸 계속 이걸 뭘 더 합의를 해? 네. 말씀해 보세요. 네. 예. 그러니까 저도 처음에는 합의로 이제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네. 말씀을 이제 경청하고 나니까, 선악이 맞구나라는 이제 그런 생각이 되는 게, 지금 이 부모는 아이를 막 그만두게 하고, 하지 말라 하고, 이거에 관심이 있지, 왜 그만둬야 되는지, 지금 현재 왜 아이의 마음의 상태와 목표가 뭔지, 이거에는 부모가 관심을 못 갖는 것 같아요. 지금 아이는 하지 말라고 하면 안 했다가 또 하고, 하지 말라고 하면 안 했다가 또 하고 하면서, 오히려 악순환의 사이클만 점점 이렇게 더 견고해져 가는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로부터 부모가 아이에게 왜 하지 말아야 되는지에 대한, 그리고 이 게임하는 것보다 더 보람되고 즐거운 일로 그렇게 선으로 이 아이를 이끌어줘야 되기 때문에, 그거를 그 역할을 못하고 있으니까 되게 선악의 관점으로 보여요. 이제 잘 말씀해 주셨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이게 한 번에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계속 여러 번 혹은 또 다양하게 이런 것들을 생각을 하셔야만 하겠어요. 그리고 이게 그렇게 되면 그 다음에 이제 혼란스러워요. 그런 식으로 들어가게 되면. 산을 올라가는데 입구를 잘 찾으면 그 다음 단계를 이렇게 잘 올라가게 되는데 입구를 이상하게 찾으면 그러면은 그 다음에 당장 뭐라고 듣냐 하면은 우리 애랑 합의는 잘 되는데요? 라는 얘기를 딱 들으면 그 다음부터는 이제 당황하게 되는 거예요.
하지 말라면 안 하니까. 그래서 게임 중독 같지 않다고 생각을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문제는 잠시 감시가 소홀하면 또 하니까 그게 게임 중독인 것 같고. 그러니까 이 어머니의 문제인 거죠. 이 어머니가 어떻게 하면 이 아이를 좋은 방향으로 움직일 수 있을까를 생각을 해야지 아이와 이게 밀고 당기고 하는 게 아니라는 걸 빨리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근데 이게 첫 단추가 잘못 끼워지면 그 다음에 감정을 찾으면 엉뚱한 감정을 찾게 돼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얘가 게임하는 게 싫으세요? 싫은 건 아니고 싫지 말아야 되나? 뭐 그건 또 복잡해진 거 그럼 두려운 건가? 하고 이제 그다음부터 이제 이걸 계속 찾기 시작하면 그다음에는 전체적으로 방향이 산으로 가게 원래 산인데 이제 산속에서 이제 헤매게 되는 거예요. 이걸 어떻게 찾아야 되나? 이걸 이 문제를 도대체 어떻게 해야 그러다가 이제 실제 상담에서도 그렇게 됐어요. 나중에 이 상담자는 너무 상담을 받고 싶어 하는데 상담자가 길을 잃어버리니까 나중에는 상담을 그만하고 싶은 거예요. 근데 또 피상담자가 또 붙들어요. 저를 좀 상담을 해주세요. 그러니까 그 다음에 고민은 뭐냐면 출구 전략, 이 상담을 어떻게 끝낼 것인가. 그래서 상담사를 교체한다든지 전화번호를 바꾼다든지 도망간다든지 그러니까 이게 이제 그렇게 되지 않아야만 하는 거죠. 아니면은 잘못 이렇게 연결이 돼서 발길도 막막하고 어느 방향으로 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근데 상담을 끊어주지는 않고 시간은 시간대로 가고 힘들게도 힘들고 괴롭다 이제 이렇게 돼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되지 않도록 정확한 방향을 딱 찾아가면 왜 택시기사가 그런 경우가 있어요. 전에 이제 그런 경우가 있었는데 택시기사가 길을 잘못 잡아가지고 간단히 올 수 있는 길을 그냥 막 돌아가는 거예요. 막 한참을 돌아가는 거예요. 아니 이렇게 가면 될 거를. 근데 이 분이 길을 잘못 들어가지고 이리로 가도 안 나고 절로 가도 안 나오고 시간대로 다 가고 그래서 결국은 중간에 내리게 되는 그런 경우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되지 않도록 길을 잘 찾아야 돼요. 그걸 빨리 간파하셔야 돼요. 그래야만 모든 시간이 의미가 있고 그리고 상담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들이 이게 쌓이게 돼요. 이게 필요하구나. 문제인식이 잘 되면 문제인식을 하자. 문제인식이 안 되는데 원인 이해도 안 되고 방법 적용도 안 되고 변화 형성도 안 되고 이거는 전부 다 이게 뭐냐면 다른 산이에요. 다른 산. 이 산이 아니고 이 산인 거예요. 이 산. 이 산을 그냥 엉뚱하게 한참 닿더니 이 산을 나와야 되는데 이게 목적지가 이게 여기가 나와야 되는데 이게 나와 버리는 거예요. 그럼 처음 다시 내려와서 그래도 이제 또 실수를 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거를 잘 찾아가셔야만 하겠어요. 자, 그래서 아까 우리가 여기서 보는 대로 합의보다는 선악이 더 낫겠어요. 선악이. 그 다음에 그럼 왜 순위가 아닌가 하면 애초에 고민 자체가 이런 고민이 아니에요. 이건 이해가 되시. 이건 하나 제안을 해본 건데 애초에 우리 아이의 그럴 고민이면은 우리 아이의 시간을 어떻게 할까요? 이런 거죠. 지금 이 고민 자체는 뭐냐면은 게임은 하니까 게임 중독인 것 같고 안 하라고 하면은 안 하니까 아닌 것 같고 그만하면 그만하고 근데 대신 그 다음에 할 게 없고 감시가 소홀하고 그 다음에 뭘 해야 될지가 없고 그냥 놀아라 하면은 게임을 하고 그러면 뭘 해야 될까 이제 이런 거거든요. 그게 이제 어떻게 게임을 완전히 그만두게 할 수 있을까? 그럼 여기에 답이 있는 이 선악 부분으로 가야 이게 답이 있지. 그러지 않고 엉뚱하게 하면은 이제 아픈 부분을 치료해 주는 게 아니라 안 아픈 부분을 건드리게 되는 거니까 그거는 문제 자체를 오해하는 부분이 되겠어요. 그럼 선악이. 자, 이 내용이 다 이해가 되시죠? 네. 그리고 그럴 때 이제 얘기도 좀 달라져요. 선악이다 라고 하고 그러면 선악에서
선을 좀 더 보게 하려고 한다면은 어떤 설명이 될까? 도덕적 해석도 좋고요. 그 다음에 분석적 해석을 좀 해봐야 돼요. 분석적 해석. 그래서 더 넓게 볼 수 있도록 단어, 어구, 문장, 문단으로 지금 이 아이의 그런 어떤 생육, 발달, 발육, 요것만 아니라 더 넓게 이 아이가 뭐가 되고 싶고, 그 다음에 이 아이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이 아이가 게임을 하지 않으면은 그럼 어떤 걸 하게 되면 좋겠는지, 그러니까 좀 더 큰 그림을 그려야만 하는 거죠. 부모가 자녀에 대해서 잘하니까 잘하는 거죠. 라는 게 아니라. 이제 그런 구도는 전부 다, 이 문제에서 나오는, 이 문제에서 이런 적절한 해석이 좋겠다라는 거지. 아무 해석이나, 이게 뭐 통찰적 해석을 이번에 해볼까? 통찰적 해석을 해보고 싶어. 이렇게 해서 하는 게 아니라 그 문제 속에서 적절한 해석을 찾을 때에 그때의 이런 좋은 방식들을 생각해 볼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이제 선악의 문제니까 선을 보게 해야 되고 선을 봐야 되니까 더 넓게 봐야 되는 건 좁게 보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자꾸만 할 게 없으니까 게임만 하는 거지 더 넓게 넓은 생각을 할 수 있게 그래서 도덕적인 해석과 그 다음에 분석적인 해석이 좀 더 필요해 보이겠어요. 자,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고요. 다른 질문 없으세요? 지금 한 것에 대해서? 그 감정이랑 욕구는 목사님 그건 뭘로 볼 수 있나요? 이 엄마의. 이제 그러면은 방향을 바꿔서 얘기를 해야 되는데, 가정의 문제가 선악의 문제로 가고, 그러면은 선에 대해서 보려고 하는데, 감시가 수월하고, 또 그것만 하게 하는데, 근데 선이 뭔지를 못 보고 있어요. 그래서 왜 선이 뭔지를 못 볼까? 왜 이것만 여기에만 빠져 있을까? 게임 그 자체. 게임을 그만두는 것에만 너무 빠져 있고, 왜 다른 걸 하는 것에는 왜 생각이 없을까? 한다면은 게임에 대한 생각. 아이가 게임을 하는다. 거기에 대한 생각에 좀 더 사로잡혀 있는 것 같으니까 그 부분을 이게 자유롭게 그 부분에서 헤어나올 수 있게 그렇게 하는 게 필요하겠어요. 다시 말해서 악의 문제이기 때문에 이 악의 문제에 대해서 이 악을 그러면은 왜 그게 그렇게 싫어하는지, 그게 안 좋게 되는지, 그러면은 이 부분에 대한 이해를 먼저 하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겠고, 이제 얘기 속에서, 뭐 많이 나오지는 않으니까요. 만약에 선에 대해서 물어볼 수 있으면은 선에 대한 걸 생각해 볼 수 있겠는데, 지금은 이 얘기가 더 많으니까, 게임에 대한 생각, 그러면은 게임에 대한 두려움, 게임에 대한 미움, 게임을 왜 그렇게 안 하게 하려고 하나요? 이렇게 물어보면은 그 속에서 또 역시 미움은 맞을 수 있겠네요. 미움. 게임에 대한 미움. 게임하는 게 싫어요. 게임하게 하는 게 싫어요. 아니면은 게임하게 하는 것이 두려워요. 게임하게 하는 것이 걱정이 돼요. 그래서 못하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딱 거기뿐인 거죠. 선에 대한 마음은 그런 거. 두려움이나 아니면은 미움으로 생각해 볼 수 있겠어요. 이게 얘기가 다른 게 합의해서 미움으로 가는 거면은 이걸 합의를 해줘야 되나? 이런 건데 선악이면은 이걸 선으로 가게 해야 되는구나 라는 것이라서 감정을 찾는 게 얘기가 완전히 달라지는 거예요. 뉘앙스가 완전히 달라지는 방향 자체가 진행을 했을 때 똑같은 상황에서 예를 들면 미움이라고 합시다. 근데
미움이 어디서 오는 미움이냐? 합의가 안 돼서 게임하는 게 너무 싫어서요 하는 미움과 선악의 문제로 선악에서 선을 못 보고 있어요. 근데 왜 선을 못 볼까? 그 게임이 미워서요. 라고 한다면은 이제 얘기가 다르니까 이렇게 들어가는 거, 이렇게 들어가는 것의 차이를 생각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미움의 이유는 뭐였죠? 유익, 유익, 유익. 어떤 유익을 걷게 한다. 게임을 안 하게 하려는 이유가 뭘까? 그게 유익하니까요. 게임에 대해서 싫다. 걱정하는 것일 수도 있고요. 완전히 그만두게 하기를 바라는 것일 수도 있고, 유익이라기보다는, 만약에 미움이라는 걸 계속 살린다면, 유익보다는 편안에 좀 더 가까워 보이고요. 그 다음에 두려움을 살린다면, 두려워하는, 게임하는 게 걱정돼서요. 왜 걱정되는가 하면, 그것 때문에, 음, 편안도 좀 더 있어 보이는데, 근데 요 얘기는 우리가 요 사례에서 또 우리가 짧은 시간 내에 중점으로 두려고 하는 요런 부분은 요 문제 인식이거든요. 처음 부분에, 여기. 그래서 이거는 그냥 여기까지만 하도록 할게요. 가능한 거는 이런 거. 좀 더 얘기가 한다면 두려움, 편안, 그래서 미움에서 유익이나 아니면은 미움에서 편안도 가능하죠. 두려움에서 편안도 가능. 편하기 위해서. 그게 마음 편해서요. 안 그러면 너무 걱정돼요. 게임만 하고 있으면 걱정스러워요. 그러니까 좀 부모님이 아이에 대한 어떤 뭐 이렇게 하겠다 저렇게 하겠다 이런 것보다는 그 속에서 오히려 자기 마음에 더 빠져 있는 경우가 많이 있어서 자기 마음에 빠져 있으면은 또 이런 게 또 안 보이거든요. 그걸 이제 드러내서 부모가 왜 아이의 선을 보지 못하는가? 자기의 그 마음에 사로잡혀 있으니까. 게임 안 하는 거, 게임 그만두는 거, 여기에만 빠져 있기 때문에 그럼 뭘 할까요? 그건 생각해 본 적이 없는데요?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걸 보게 하려면 왜 그 게임을 그만두고 그리고 게임을 안 하는 거에만 이렇게 초점을 맞추는지 요거를 찾아내야 되겠어요. 그래서 그걸 딱 찾아내서, 아, 그게 결국은 내가 어떤 걸 원하는 그런 욕심이었구나 한다면은 이제 그 다음에 더 나아가서, 그러면은 아이를 위한 선을 생각해 봅시다. 그럼 이제 방향을 바꿀 수 있는. 그러면 전체적으로, 여기에 대한 생각이 이쪽으로 갈 수 있게. 여기에 매여 있던 게 풀리고, 그래서 선을 더 다양하게 볼 수 있는 그런 과정들을 생각해 볼 수 있겠어요. 자, 이렇게 문제인식에 대해서 생각해 볼 수 있겠고, 뭐, 이렇게 진행을 하다 보면, 뭐, 계속 볼 수도 있겠어요. 원인의 방법적인 변화 형성. 네, 오늘은 이 문제인식, 이 부분에 대해서, 요게 합의로 볼 때랑 선악을 볼 때는 이게 완전히 틀리다는 거. 이런 것들을 봤고, 또 그럴 때 해석도 거기에 맞춰서 나타나게 되고, 그런 것들을 잘 해줄 때에 요 시기별로 필요한 문제들을 잘 해결해 줄 수 있고, 그게 상담사가 해줄 수 있는 좋은 선물이 되는 거고, 그거를 이제 회기별로 적용을 해서 이제 계획을 세워서 이번 회기에는 뭘 하고, 이번 회기는 뭘 하고, 이런 계획 없이 막 하면 그거는 이게 수준이 그냥 신방 수준으로 떨어져요. 상담 수준으로 높이는 거랑 신방 수준으로 떨어지는 거는 상담을 배웠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신방. 신방하는 걸 생각해 보세요. 전화로 신방하는. 기록도 없어요. 정리도 없어요. 계획도 없어요. 그러면 상담이 아니라 신방이고, 근데 내가 하면서 기록을 하고,
그 다음에 계획을 갖고, 그 다음에 이렇게 한다라고 한다면은, 그러면 이제 이게 발전이 되는 거예요. 학원에서도 선생님이 다 계획이 있어요. 수업 계획이 있어요. 다음엔 뭘 하고 다음엔 뭘 하자. 그러니까 학원에 가서 선생님이 배우면 이게 되는 거죠. 근데 이제 뭐 부모님이 공부를 봐주는 걸 생각해 보세요. 오늘 공부할 거 뭐니? 그거니? 이거 해라. 다음에 오늘 공부할 건 뭐니? 공부할 걸 아이가 찾아오고 그걸 해주면은 그건 그냥 어머니가 공부를 그냥 봐주는 옆에서 해 하는 그런 정도인 거죠. 그래서 상담사 수준이 이제 기록하고 계획하고 정리하고 그다음에 또 뭘 해야 되는 것을 과제를 내주고 이런 면이 필요하니까 이런 것들을 또 생각을 해볼 수 있겠어요. 처음에는 문제인식이 제일 중요합니다. 문제인식을 딱 잡아줄 때 이런 부분들을 잘 진행할 수 있겠어요. 아이 상담이 아니라 부모 상담이라는 것도 잘 기억하셔야 돼요. 자, 오늘 내용에 대해서 다른 질문 있으시면 해주세요. 다 잘 이해가 되셨죠? 네. 네. 자, 오늘 수고하셨고, 우리 사진 한번 찍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뭐, 여러 사장들이 있어 많이 못 오셨어요. 자, 같이 사진 찍습니다. 하나, 둘, 셋. 한 번 더 찍을게요. 하나, 둘, 셋. 자,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도 이 시간을 통해서 성역 상담이 다루는 중독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들이 듣는 그 내용이 우리 마음속에 잘 새겨져서 잘못된 방향을 고치고 또 좋은 방향에 더 나아가는 좋은 계기가 되도록 주께서 은혜 더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함께한 모든 분들에게 은혜 주시기로 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다음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은 1-6번 우리가 할 거고요. 그 다음에, 좀 참여도가 좀 적어서 시간을 계속 좀 줄여 나가려고 해요. 그러니까 이해하시고, 다음에는 1시간 내에 끝내려고 하니까 근황 나눔 없이 그냥 1시부터 곧장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해하시고 다음 주에 또 뵙도록 하죠. 1-6에 대해서 악순환에 대해서 준비해 보시면 좋겠어요. 자, 그러면은 그렇게 하시고 우리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수고하셨어요.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